숙주나물을 아시나요? 녹두를 불려 싹을 틔운 나물입니다. 이 평범한 나물에는 조선시대 한 인물을 향한 백성들의 저주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쉽게 변질되고 쉬어버리는 나물의 성질이 단종을 배신하고 세조의 편에 선 신숙주의 변절과 닮았다고 하여 숙주나물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지조를 저버린 그를 미워하여 나물을 이기듯 짓이겨 만두소로 넣으며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천재 관료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변절자 신숙주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숙주나물의 진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숙주나물과 신숙주를 연결하는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선시대 어떤 문헌에도 이 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부른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숙주와 나물을 연결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 요리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입니다. 1920년대 당시 이광수의 단종회사 등 신숙주를 악인으로 묘사한 대중문학이 유행했습니다. 변절자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역사적 인물에게 투사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숙주나물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민간 전설에 가깝습니다. 천재 학자의 탄생. 신숙주는 1417년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집현전 학사로 발탁했습니다. 집현전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신숙주는 5개에서 8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 산스크리트어까지 구사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신숙주는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명나라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가서 한자음을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발음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훈민정음원회 등 한글 보급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종은 신숙주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계유정난과 선택의 갈림길.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이 하루아침에 살해당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단종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1456년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성산문 등은 잔혹한 고문 끝에 처형당했습니다. 신숙주는 그들의 국문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함께 공부하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동료들을 신문하는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숙주가 변절자로 낙인 찍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현실론자의 논리. 신숙주는 왜 세조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성산문 등과 달리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성산문 등 사육신이 추구한 것은 도덕적 명분 즉 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가 중시한 것은 현실적 개혁 즉 권변이었습니다. 그는 단종 보기 운동이 명분상으로는 옳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권력은 세조에게 넘어갔고 조정의 대부분이 세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일신의 영달만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의 안정과 백성을 위한 현실적 판단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조의 오른팔이 된 신숙주. 세조는 신숙주를 깊이 신임했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명신 위증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신숙주는 세조 정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지침서인 해동제국기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지리 정치 문화를 상세히 기록한 외교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북방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도 참여했습니다. 군사 전략을 세우고 외교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의 통치 체제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신숙주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조선 초기 학문 외교 국방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불세출의 천재 관료였습니다.
잘못 알려진 악행들. 후대의 야사나 소설은 신숙주의 변절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인의 자결설입니다. 신숙주의 아내 윤씨가 남편의 변절을 부끄러워하며 자결했다는 이야기는 소설 단종애사의 허구입니다. 실제 윤씨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이미 자연사했습니다. 정순왕후 노비 요청 설도 있습니다. 신숙주가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를 노비로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낮습니다. 대한제국 시대 김택령의 한사경에 처음 등장한 야사로 저자의 비판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과장된 이야기들이 신숙주를 더욱 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변절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신숙주는 성리학적 의리를 저버린 변절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종의 고명을 저버리고 수양대군의 편에 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때 함께했던 동료들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그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미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조선 초기의 학문 외교 국방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천재 관료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외교와 국방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신숙주는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한 인물입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는 단순한 선악구도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숙주나물에 담긴 의미. 숙주나물의 유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분노와 비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 절개를 굽힌 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비록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지라도 그 속에는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신숙주는 천재였지만 변절자였습니다. 업적은 위대했지만 의리는 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신숙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실주의자였을까요? 변절자였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